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와 검찰, 검찰과 법무부 간의 충돌, 갈등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라운드가 또 펼쳐지는 것 같은데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관련된 의혹을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네. 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 의혹 제기한 공익 제보자를 고소하겠다는 지금 이 입장도 나왔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좀 거슬러서 보시면 네. 2019년도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당시에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예. 사실 그 무혐의 처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잖아요. 예. 이미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재판에서도 13차례나 성범죄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라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만큼 그러면 그때 2013년, 2015년은 검찰의 수사는 잘못됐다라는 게 법적으로 그 당시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는 판단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기소를 어떻게 보면 봐주기를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어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예.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는 철저히 규명해야 될 의혹이다라고 할 만큼 중대 사건이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갑자기 김학의 전 차관이 그 공항을 통해서 새벽에 빠져나가려고 예매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공항표를 타서 태국으로 가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막은 건데 지금 공익신고라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은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당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이었으니까 네. 이 사람이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출입국 신고 사무소에서 계속 검증을 하고 보고 그거를 조회를 해보고 보고를 한 거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긴급 출국 정지를 시켰는데 그 긴급 출국 정지 과정에서 이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검사가 네. 그 긴급 출국 금지 신청서를 쓰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킨다, 예. 신청한다라고 법무부에 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거고요. 그 사람이 공문서. 직권 남용을 했다는 예. 거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당시에 안양지청에서 검찰에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검찰청의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거를 막았다. 네. 라는 그 세 가지를 지금 신고를 한 겁니다. 예. 한 번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순찰을 두고 그렇게 신고를 한 건데 이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지 특정은 안 되고 이게 뭐 누구냐를 놓고도 지금 말은 있지만 네. 이 언론의 일부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네. 신고서를 낸 거. 근데 그 작성 양식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네. 거의 90%도 저도 검찰 현직이거나 아니면 전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예 이런 거 법조계에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검찰 정도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더라도 했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도저히 못 쓴다라는 만큼 딱 그런 어떤 문건 그러니까 이것을 제보했던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거나 검찰이거나 검찰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 같은 경우는 검사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현직 검사라고 확인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보한 내용을 보면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또 수사를 방해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민간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하는 게 당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도 이 사람이 과연 해외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입국 관리에 관한 지침에 보면 이 공무원이냐 현직이냐 이걸 떠나서 그 정도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는 주요 사건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정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건 민간인을 사찰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첫째 고위공직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사찰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당시 이 공항에 출두하는 과정도 전 언론에 생중계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기억에 보시면 방송국 카메라 앞에 그대로 서서 네. 사실 이제 앞에 엉뚱한 사람
본인과 비슷하게 비슷한 생긴 사람을 내세웠죠. 세워놨었잖아요. 그리고 예, 예. 뒤에서 숨어서 카메라들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까지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허위 공문서고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네. 이게 근데 이것도 왜 적어도 이걸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만약에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네. 명확하게 이 출국 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예. 근데 그때는 피의자는 아니었어요. 피의자는 아니었다. 네, 법적으로. 네, 네. 예. 그리고 피의자로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예.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해줬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서류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서류상으로 깨끗하다. 법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 사람이 중범죄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 최근에 지금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확인이 됐지만 처벌은 못하더라도 근데 법적으로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해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깨끗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그 당시에 네. 안 잡고 네. 못 잡고 출국을 했으면 네. 그때는 뭐라고 또 여론이 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까요? 지금 이거를 이 신고한 사람의 어떤 주장을 뒤집으면 네. 나가도록 내버려 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를 한 게 잘못됐다고 하려면 불법이라고 하려면 이런 거 최소한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네. 왜 그걸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전에 사전에 네. 직권으로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때 왜 안 했느냐를 놓고 이제 법적인 의미는 아닌 거고 네. 장관으로서는 직접 본인이 이거를 맡게 되면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그런 수사에 관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무엇보다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고위직까지 지냈던 인사가 자신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상황에서 바로 출국을 하려고 예상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었고요. 네. 근데 급박했던 그날 밤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때 그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검사가 자기 이제 법적으로 다퉈지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가 내사를 하는 피해자다라고 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사 번호를 임의로 적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임의로 적었으니까 그걸 적을 만한 권한이 없는 사람 아니냐. 법무부에서는 이게 어쨌든 검사 아니냐. 당시 동부지검에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직무들이었기 때문에 그 검사로서 권한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익신고자는 뭐 정상적인 내사 번호를 이렇게 딴 게 아니고 나중에 지청장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이게 불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공익제보자라고를 기밀 유출로 고발할 거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가 돼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예. 그게 뭐 이게 수사가 1차적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양치에서 수사하고 조사했으니까 네네. 거기에 뭐 이렇게 포렌식 결과라고 하죠. 컴퓨터라든가 뭐 문자 그 메신저 서비스 이런 것들 대화했던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넘겼는데 문제가 그냥 국가권익인권위원회만 권익위에만 넘긴 게 아니라 그 전에 이걸 야당에 먼저 건네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 지금 일단 이 해당 사안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 공익제보로 인정할 사안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설령 그게 국가권익위원회 그 공익제보로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만약에 야당이 먼저 줬다라면 네. 그거는 공익제보가 아니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공무상 기밀 유출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느냐, 실체적으로 정당성이 네.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질문으로 오가고 논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아무리 중범죄이더라도 우리가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켜가면서 네.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혼란을 더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는 차원의 적법 절차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처벌은 아니잖아요. 네.
출국을 나라 밖으로 떠나는 걸 막았기 때문이고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에요. 법적으로 어떤 뭐 판단을 해서 네. 뭘 한 게 위계를 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불이익은 그냥 나라 밖으로 못 나간 것뿐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의 제기를 하려면 그때 당시 열흘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 형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하는 대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행정소송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절차가 뭔가 보장을 안 해준 게 아니라 그 출국금지 처분하는 내부 절차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불법으로 볼 것이냐 예. 이 부분이 다퉈지는 거죠. 네. 이게 어디까지 갈 걸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제 법무부라 출입국 심사과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예. 거기에 뭐 성명불상자까지도 이 압수수색 대상자로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는 누구를 특정하고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는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당시에 이 긴급 출국 승인을 신청하는 검사 말고 그 검사에게 누군가가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 검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네. 이것까지 보겠다라는 건데 일단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서 이거를 사후 승인을 했던 출입국 심사과 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 밤늦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보고를 해서 사후에 뭐 당시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은 뭐 잘 조치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급박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그 검사가 누구의 승인을 받거나 누가 상의를 해서 했을까? 그리고 상의를 했더라도 그게 과연 불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참 저는 어쨌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단이 이뤄지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두 차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조사를 할 대상이 될까? 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치권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